내심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것처럼 하고 싶다. 차용증이면은 좀 다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, 그러니까 제가 차용증이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판결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세론입니다. 한동안 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요새 그 상담 문의를 내용을 보면은 자금 조달계에 관련된 상담이 좀 문의가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. 이 자금 조달 계획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차용증인데요. 내심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것처럼 하고 싶다. 차용증만 작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증여세 없이도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인 부분인 거고요. 우선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차입금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. 우선 돈이 움직였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차용증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꼭 차용증뿐만 아니라 이게 차용증이라는 게 실제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갚을 돈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갚았다든지 이자를 줬다든지 또 실제로 내가 이걸 갚을 소득이나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차용증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인데요.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보다는 상속세 조사나 일반 사업자 조사 때 차용증이라든지 빌려온 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. 보통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 계좌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좌에서 뭐 자녀들한테 돈이 움직였다 하면은 이걸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 재산에까지 포함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과정에서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고 빌려온 돈이다 라고 주장할 때 뭐 차용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사업자 조사를 할 때는 이제 돈이 입금은 됐는데 이거 매출 누락 아니냐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할 때 매출 누락이 아니고 이게 사업과 관련 없이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온 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차용증이라든지 차입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실제로 세무조사 건수로 따지면은 자금 출처 조사보다는 상속세 조사나 일반 세무조사가 뭐 월등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차용증 작성 방법이라든지 뭐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차용증이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차용증은 있지만 증여세가 과세가 된 건데요. 결론적으로는 이제 빌려온 돈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.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아파트를 사면서 어머니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거죠.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납세자는 차용증도 제출을 하고 일부 갚았다. 그래서 이거는 빌려온 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. 이유를 보면은 차용증 자체에 빌려줬다는 어머니 서명도 없고 뭐 이자를 언제 준다든지 상환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없어서 정상적인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요. 그리고 2016년에 이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세무조사가 나온 시점까지 한 4년 동안 전혀 갚은 내역이 없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 그 일부 돌려준 걸로는 차입금이 아니다 해서 국세청 손을 들여준 사례입니다. 두 번째 사례인데요. 이 케이스는 이제 배우자 간의 증여로 과세가 된 사례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유치원 그 부지로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남편분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내한테 싸줍니다. 이제 그 돈으로 토지를 사게 되는데 그 역시 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겠죠. 이 조사 과정에서 이분 역시도 이제 차용증을 제출을 했는데 이 차용증도 조사 이후에 작성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뭐 언제 갚겠다는 그런 차입 기간도 없는 차용증이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4년 동안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갚을 소득이 있었는데 전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증여세로 과세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례입니다.
제가 차용증이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, 실제로 뭐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차입금이 맞다라고 인정해준 사례들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,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간에 돈이 왔다 갔다 수시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, 또 아내가 남편한테. 여기서 납세자 같은 경우는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갚은 거다. 국세청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갔을 때 증여, 아내가 남편한테 갔을 때도 증여, 이렇게 서로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총 증여세를 한 4억 3천 정도 과세를 했다가 전부 취소가 된 사례인데요. 판결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. 차용 증서 없이 금전 소비 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금융거래를 통해서 상환에서 변제가 된 객관적인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. 다시 말하면은 실제로 이제 상환만 됐다면은 차용증이 중요한 건 아니다, 뭐 그런 의미고요.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차용증이 없다 보니까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그런 약정이 없어서 그 무이자로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, 그렇게 판결한 부분입니다. 두 번째 사례 역시 뭐 차용증은 없지만 그 차용금으로 인정을 해준 사례인데요. 이번 케이스는 그 임대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이제 수익금액 누락, 그런 세무 조사를 하다가 아들의 이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제 이어진 사례입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하는데 그 비용을 아버지 쪽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게 포착이 돼서 이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거다 해서 과세를 했는데, 독특하게 이 판결문에서 좀 멋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부자 간에 차용증이나 뭐 이자 지급 약정 없이도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리고 실제로 또 일부 상환된 사실까지 있기 때문에 그 상환된 금액만큼은 증여 재산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 게 맞다, 이렇게 해서 일부가 좀 취소된 사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요.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를 사전 증여로 봐서 과세를 했다가 취소된 사례입니다. 내용을 보면은 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아내한테 돈을 입금을 해주면은 이 아내분은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해서 뭐 사고 팔고 현금화가 되면은 다시 그거를 또 이제 남편분 계좌로 이렇게 옮겼는데, 국세청에서는 서로한테 간 돈을 모두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한 겁니다. 좀 무리해서 과세를 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,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입금한 금액이 한 45억 정도 되고요. 아내가 남편한테 입금한 돈이 18억 정도인데 이걸 모두 서로한테 증여한 거다, 이렇게 본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이 45억과 18억의 이제 차이긴 한 26억은 사전 증여가 맞다 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하고 증여세까지 다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판결문에서도 역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로에게 증여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, 이렇게 해서 증여세 과세된 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. 우리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이제 증여세 조사나 뭐 상속세 조사, 그런 조사 과정에서 움직인 돈에 대해서 이거는 증여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가 됐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과정을 거쳐서 조세심판원이나 뭐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그런 사례들인데요. 대부분 뭐 차용증이면은 좀 다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그 내역이 가장 중요하고,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돈을 상환할 소득이 충분히 있는지 그걸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. 위 사례들도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을 했다면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세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고,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불복 단계까지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필요하다면은 차용증도 이게 정상적으로 좀 작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자나 원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록을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세청에서는 이제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혹은 뭐 다 갚았는지 그걸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, 만약에 그때 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관리를 안 하면은 처음으로 그냥 돌아가서 이거는 증여로 봐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되고, 그리고 상환하는 도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은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받아야 될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이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